자, 이제 또 금요일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A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네, 저희 코너 이번 주 괜찮았죠? 네. 네, 섹터 전략도 괜찮았고 일발장전도 이번 주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자랑 좀 하라는데 아이 뭐 다 아실 텐데 그죠? 그게 좀 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좀 손발이 좀 오그라드네요. 쑥스러워서. 네. 자, 그래도 오늘 전략 어떻게 잡았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전략. 자, 전력 설비죠. 이것도 괜찮죠. 정경민 차장이 또 남들 안 보는 거 미리미리 잘 보잖아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도 이번 주 초반에 네. 또 많이 받고. 자, 전력 쪽도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가나? 너무 앞서서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어떤 전략이죠? 좀 지방선거가 좀 감흥이 좀 떨어져요. 뭐 역대 이제 지방선거가 이렇게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네. 때보다 조금 이제 뭐 대선 직후에 있는 선거라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제 이 향방이 조금 예상이 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감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관심도가 대선이나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대선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보통 그 공약은 이제 도시 쪽에 뭐 치우쳐 있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일변도에 관심에서 일단 에너지 인프라와 교통망 확충 이런 쪽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약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돼서 전력 설비주들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뭐 그 중국의 뭐 전기료 인상하고 또 뭐 OCI나 뭐 한화솔루션 강세 나오면서 신재생이 강세로 갔었고 에너지 수급 다변화 나온다 그래서 뭐 조선주도 강세로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관세 인하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또 그 해운주들까지도 좀 강세를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에너지 쪽에서 파생된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1,000조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투자 결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업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생산 시설에 대한 캐펙스도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입지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곳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반드시 이제 철도, 전력, 도로 이런 좀 기간 산업망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필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력 그러면 그간은 다 원전이었어요. 그렇죠. 다 원전 쪽에 이제 일부 이 좀 중소형 종목들이 뭐 소위 뭐 4배, 5배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들이 조금 이제 옮겨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트리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당 강세에 이런 선거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하면 무난하게 좀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이 이제 한국전력이 그간 좀 큰 폭의 적자를 했는데 이제 네. 뭔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한전에 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민영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민영화 그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또 민자 발전은 지금 그 S&P를 그러니까 전력 도매 가격을 또 한정 짓는다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박살난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처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이 한국전력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신규 수주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생기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되게 오래되고 뻔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제품들이죠. 변압기, 네. 개폐기, 뭐 전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ESS 정도 이렇게 좀 전력 설비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부터 좀 발주가 좀 나오려고 하고 수주 잔고가 좀 쌓이는 그런 뉴스들도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서 어제 강세가 저는 오히려 좀 시장에 관심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또 일정상의 선거라는 또 요인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좀 맞물려서 종목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 예,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일렉트릭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북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작지만 좀 강한 종목입니다. 재룡전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광명전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이런 전기 회사들 수주, 그러니까 그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수주가 매년 거의 일정했는데 작년 말 올해부터 수주 잔고가 확 늘어난 거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좀 펀더멘탈이 기반한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선거 전후 정도까지 좀 단기에 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저는 재룡전기 한번 보고 싶네요. 재룡전기 작은 걸로. 네. 자, 뭐 통칭 일반적인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이 스마트 그리드 테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전력 설비 쪽 저점 매수, 추격 매수 움직이니까. 어제 좀 움직였어요. 네. 네. 자, 김명민 매니저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소매 유통 쪽을 보네요. 네. 유통주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아주 복잡한 히스토리가 좀 있어서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사님이 좀 선수를 치셔가지고 유철이사.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셨던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주 전으로 좀 시간을 되돌려서 타겟이라든지 월마트가 실적 부진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까지 꺾이는구나. 네. 경기 둔화의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이제 부진한 연중 저점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일개 몇몇 기업들 실적 부진 때문에 이게 경기 둔화를 판단한 건 너무 이제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이제 시장의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을 해줬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미국의 이제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대단히 잘 나왔어요. 네. 주가가 20% 급등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다이소 미국에는 이제 달러트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달러트리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21% 급등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도 매출액이 뭐 9%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이렇게 소매 판매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미국의 이제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 이 유통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진 게 단순히 유통주들에게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게 유통주들의 실적 쇼크가 경기 둔화의 압력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여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애플도 살아났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2분기 컨센서스 하향 조정했던 엔비디아도 오히려 5% 급등 마감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좋았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들까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와 연관이 되는 모든 산업이 이제 파생적으로 다 주가가 어저께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둔화 때문에 시장이 좀 침체됐던 부분들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에 소위 말해서 뭐 보복 소비라든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의 소비를 이제 미리 좀 앞당기는 이제 그런 소비들이 2분기 때 진행이 좀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면 소매 판매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오겠다.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요. 관련해서 이제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 아까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리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 기업도 포함해가지고 신세계 그다음에 신세계 INC 뭐 대표적인 이제 유통기업이 또 신세계이기 때문에 신세계 INC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마트의 주가가 너무 지금 부진하거든요. 사실 뭐 이마트는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뭐 몇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유통 기업들 실적 쇼크가 이마트한테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위기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마트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식료품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외식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CJ 프레시웨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룰루레몬도 주가가 아주 강하게 또 급등을 했어요. 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이 룰루레몬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레깅스 판매하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한 에코마케팅 이런 회사들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엮어드리도록 하고요. 탑픽 종목은 CJ 프레시웨이하고 에코마케팅 역시나 저도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은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개별주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죠. 중국의 락다운을 인해서 물류난
이게 넘어가야 되는 배가 못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매 업체들의 재고, 창고에 재고가 줄어. 그러면 재고가 주니까 판매할 물량이 많지 않아서 신규 채용을 줄여.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갑자기 건너뛰더니 이게 소비 둔화야.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데 맞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몇 개 끊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은 다른 데서 대체 고용이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반도체 오더컷 얘기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월마트, 타깃, 뭐 홀푸드 이런 데는 좀 이제 식료품을 파는 곳. 근데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은 약간 의류나 뭐 이런 쪽이 조금 그렇죠. 더 비중이 소비가 좀 높은. 양극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 이제 소매는 소매인데 약간의 그런 좀 뉘앙스 차이는 있어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나이키나 갭 뭐 이런 뭐 언더아머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약간 의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좀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일반화의 오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너무 그거를 이제 도식화 시켜가지고 몰아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까 네. 이슈리사하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결국 먹는 거겠네요. 먹는 거. 식량, 네. 먹어야 네. 고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반장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화면으로 또 두 분 오늘 전략은 이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으로 칩시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전력 설비, 재룡 전기 이렇게 정해 주셨고 정경민 사장은 김영 매니저는 유통 쪽의 이 차별화라고 해야 될까요? 선별성을 잘 강조하신 것 같고 CJ 프레시웨이와 그다음에 에코 마케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반장전 넘어가겠습니다.